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살짝 뛰어줘서 신고가를 갱신했다가 살짝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한 건 여기에서부터 추천을 해드렸죠. 그럼 제가 왜 추천했고 이게 앞으로 돈이 왜 쏠릴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이거 지금 사도 돼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라 그럴 때 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라 그럴 때 타이밍 놓쳐서 못 샀다라고 해서 지금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으면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 52주 신고가 경신, APR 400이랑 SMR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형 대형 원전이 APR 1400입니다. AP 1000은 미국형 대형 원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SMR은 소형 모듈 원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 발전은 모두 다 싹 다 가능해요. 어디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면서 리포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대형 원전 발주가 26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2030년까지 10기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 리포트가 나왔고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게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들께 이거 전고점 넘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공개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15만원까지 간다라고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4월 15일에 나온 리포트고요. 지금 현재 1만원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곧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2030년까지 10기를 완공하는 게 아니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10년 걸릴 거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야 10기가 실행이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인허가가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뭘 이야기했냐면 25년도 5월입니다. 25년도 5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 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미국 본토 진출 여부는 지켜봐야 될 문제. 그렇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 10기 착공에 대해서 무조건 수혜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스케일 파워, 미국 테네시 밸리 당국과 모듈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6월 10일 뉴스를 보면 말이죠. 30년까지 대형 원자료 10기를 착수하기 위해서 원전 신규 허가 절차를 8개월 내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30기 지어야 되는데 이거 인허가부터 절차해가지고 가려면 10년 걸린다며. 그래서 2030년까지 착공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어때요? 입찰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입찰 들어가서 인허가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줄이겠다는 거지, 행정명령으로. 그래서 8개월까지 줄이겠다. 대형 원전은 2개월까지 줄이겠다라고 5월 달에 이야기했어요. 6월 달이구나. 6월 10일 날. 그리고 8월 14일 뉴스를 보면 여기 있죠.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라는 내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은 2개월까지 하겠다라고 완료했어요. 5월 달에 이야기가 나왔고 10기 착공하겠다 30년까지. 그리고 이거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절차를 8개월까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거를 8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착착 보이죠? 그리고 뉴스 첫 번째 이런 내용도 좀 나와요. 미국 에너지부가 차세대 원자로 테스트 프로그램에 오클로 등 11개 소형 원자로 기업을 선정했고, 이 프로그램은 내년 7월 4일까지 최소 3개의 실험용 원자로를 미국 국립연구소에 가동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기 내년 7월 4월이라는 데는 6년 7월 4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3월 18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26년 3월 18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오클러가 원자력 안전설계 DOE를 승인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7월 4일까지 진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7월 4일까지 시설의 임계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전설계는 받았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빨리빨리 보충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2050년까지 40기의 원자론을 짓기를 원했고 2030년까지는 10개의 원자력을 짓기로 마음을 먹어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10개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있어서 단 3개월 만에 8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행정명령으로 통과를 시켰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절차로 테스트 원자로를 짓기 위해서 16년 7월 4일까지 테스트 원자로를 짓기로 하였다. 오늘 3월 18일 뉴스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설계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7월 4일까지 목표로 달려가는데 순항 중이다 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낌 알겠죠? 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이 오죠. 트럼프 정책이 2030년까지 진행하기로 했고 30년까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26년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입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올해 시장의 메인의 한 축이 담당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무조건 한국에 필요한, 미국이든 뭐든 원자력 발전에 무조건 필요한 애가 누구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주가의 상승세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 타이밍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놓치고 난 다음에 사도 돼요 라고 댓글 달지 말아요.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타이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타이밍 함께 잡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추천주로 수익이 나고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수익 먹었다 라고 말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이 중에 깔끔한 상한가를 기록한 건 수젠책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이 녀석이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히스토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튕겨서 얼마나 올라갔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며칠이나 지속됐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지속되는 기간이 대략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과거로 좀 더 들어가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봉 2개로 끝났던 적이 없죠. 그리고 여기도 봅시다. 봉 2개로 끝났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봉 2개 나왔죠. 그럼 얘는 앞으로 상승세를 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끝나는 테마가 아니다. 시장이 눌렸다. 인버스 성격이 들어온다. 그리고 코로나 상승 초기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것들을 본다면 수젠텍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물려도 버티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확하게 딱 찍어서 수젠텍 말씀을 드렸고요. 수젠텍 오늘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거의 7%에 시작해서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2%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줬으면 인간적으로 댓글 정도는 달아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정확하게 찍어서 정확하게 수익을 냈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잘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펄어비스 영상에서 수젠텍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으니까 지금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철회합니다. 저의 영상 속 발언 철회합니다. 지금 사면 안 돼요. 일단 윗꼬리가 좀 달렸고 뉴스가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테마주가 상승세가 나오겠군요. 그리고 4주간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러면 4주간은 상승세가 움찔움찔 하면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겠군요. 밀리더라도 계속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겠군요. 아니요. 보건상 큰 위협이 아니야. 이거 기존 백신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와주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다른 거 아는데 굳이 여기에서 계속 들어가서 헤엄을 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철회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게시판에도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또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안 챙겨보는 그런 분들까지 챙겨드릴 필요는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다 챙겨볼 수 있겠죠.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나오잖아요. 공식 추천주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이런 거거든요. 1월 달에 발전소 내나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 때문에 전력 경매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도 앞에 비상이 붙어요. 그래서 비상 전력 경매 카드예요. 이게 뭐냐면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발전소가 지어진 게 없죠. 지을 계획이 지어진 게 없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기를 미친 듯이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죠. 전기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전기료가 올라가면 누가 트럼프 좋아합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력 경매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아, 너네들 어차피 데이터 센터가 니네 거 아니냐, 니네로 인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거니까 차라리 니네가 장기적으로 전력을 아도를 쳐라. 그리고 나서 발전소를 지으면 발전소 짓겠다는 사람들이 많겠지 않냐. 그래서 공급 물량 한 10년치 쌓아놓고 발전소 지으면 얘네들은 그냥 전기만 발전소 지어서 전기가 꾸준히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뭐 니네가 돈 들여서 발전소를 짓든지. 그래서 발전소 내놔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보고 돈 내놔서 니네가 직접 발전소 지어서 발전소 에너지로 니네가 아도를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이후에 긴급전력 경매 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죠. 3월 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3월 9일에 수소가 AI 전력 위기를 구할 수 있을까 블라블라블라 하고 나오는데 얘네가 참여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나오는구나 뉴스. 여기 있죠. PJM 인터커넥션이 긴급 경매 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말쯤에 경매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기업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 거냐면 미국 빅테크들이 긴급 경매 요걸로 인해서 발전소를 미친 듯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면 발전소 뭐 짓겠어요? 뭐 가스 발전 짓겠지. 가스 발전 지으면 누가 먹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먹어요. 원전 짓겠지. 원전 누가 먹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먹어요. SMR 짓겠지. SMR 누가 먹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먹어요. 풍력 누가 먹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먹어요. 그러니 기승전 두산 에너빌리티 수혜예요. 그러니 이게 진행되는 게 또 크단 말이지. 이게 바람이 크다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미국 정부가 건설하는 원전 따로 있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짓는 또 발전소 따로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누가 먹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먹어요. 주가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근데 그게 이제 언제가 중요한 거거든. 언제 돈 들어오냐. 근데 지금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세가 단기간에 뭐 우욱하고 말겠어요? 아니면 쭉 추세를 잡고 가겠어요? 쭉 추세 잡고 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얘가 여기서 중간에 살짝 밀리더라도 사실 상관없다 이거지. 올해 내에 얘 방향은 상방향이라는 거야.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뭐 그렇게 옛날까지도 아니지. 챗 GPT가 나왔고 인공지능이 딱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아도 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비디아 산 사람은 상관없는데 엔비디아 안 산 사람은 이게 갈 거 알고 있었잖아. 나도 갈 거 알고 있었거든. 뻔했거든. 안 했잖아.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해야지. 실제로 우리가 돈을 때려 넣어야지. 거기에다가 더 확실한 건 뭔지 알아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삼성전자 25년도 영업이익이 43조, 올해 26년도 영업이익이 300조, 27년도 영업이익이 500조. 예상되는 게 이렇잖아요. 삼성전자가 10배가 크거든요. 반도체 안 해? 해야지. 지금 반도체 안 사면 주식쟁이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추천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께 추천주 드렸던 내용이 테크윅이에요. 공개 추천주로 드렸죠. 여기 보면 공개 추천주 목록이 따로 있잖아. 테크윅 있잖아. 동진 세미캠은 제가 목표했던 만큼 왔습니다. 동진 세미캠 어떻게 해요? 하고 자꾸 댓글 달아면서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미 끝났어요. 여기 왔잖아요. 여기 3월 13일 동진 세미캠 여기 뭐라 그랬어? 전고점 근처 자율매도를 했잖아. 전고점 넘었거든. 동진 세미캠을 보면 전고점 넘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물어봐? 나는 약속했던 걸 다 발송을 했는데. 그리고 테크윙은 약속한 게 없어요. 계속 갑니다. 이거는 얘는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테크윙 하나는 맞죠? 반도체 새롭게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반도체 레버리지입니다. ETF. 난 이게 맞다고 봐. 여기서 그냥 돈 생기면 적금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금을 부으면 여러분들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인생이 바뀔 겁니다. 기회예요, 기회.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6,000원짜리가
8만원까지 올랐어요. 원래 템버거 넘어가는 건 안 본다는 성미인데 이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반도체 뭐 사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거든. 많아 너무.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는 게 너무 많아. 그냥 반도체 업종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반도체 업종 투자하는데 내가 여기에다 대고 뭔가를 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확실하게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레버리지가 무섭죠. 나도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추천하는데 압박이 심해. 하지만 나는 이게 맞다고 봐. 우리 직원한테도 이거 사라 그랬어요. 나도 살 거고. 이걸 장기 투자로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얘가 가장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밀어볼 만한 게 2차 전지 레버리지. 근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 가장 확실한 건 뭐야?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건 뭐야? 나는 반도체 레버리지라고 봐요. 그래서 반도체 레버리지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쓸까? 반도체 레버리지. 종목 번호가 494319. 이거를 날짜까지 적어 놓을까? 26년 4월 1일부터 투자가 가능하겠군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는 한 2년 봅니다. 27년까지 볼 거예요.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볼 건데 이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괜찮은 상황입니다. 올라가든 떨어지든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사긴 살 건데 이게 떨어지면 계속해서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 오히려 땡큐예요. 나 초반에 돈 얼마 안 넣었는데 이게 바로 날아가 버리면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가 빠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빠지면 빠질수록 계속해서 비중을 높여가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생기는 대로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중은 얘가 가장 높다라는 점. 적금으로 생각하시고 넣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요거 적금을 같이 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의지를 다지면서 으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잘 보좌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투자 레버리지 있죠? 요 레버리지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어보도록 합시다. 엔비디아의 인생을 못 걸었다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가도록 하시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세가 나와줄만 하다라고 생각해요.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상치잖아. 앞으로 성장할 거고 앞으로 전망이 밝은 거잖아. 얘는 실적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선택을 해야 될 건 무조건 실적이겠죠. 저는 실적을 선택하고 여러분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저희 채널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